자, 이 후민정음 해내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김수롱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3개 갖고 계시죠? 예. 어찌게 하다 우리 어찌어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는 하나 간신히 땄는데 박사학위를 3개를 갖고 계세요. 뭐뭐 갖고 예. 계신 거예요? 하나는 이제 훈민정 역사 연구로 네, 상명대학교 국어국문과에서 처음에 받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서 어, 맥락에 관한 연구로 두 번째 학사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2021년 지난해 연세대학교 국문과에서 훈민정 해례본 연구로 세 번째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학도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동국대학교에서 받은 것이 교육학 박사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 국어 교육도 쭉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부터 네. 그 아르바이트로 중고등학생들 한 10여 년 가르쳤죠.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생들. 그다음에 현직 선생님들 대상으로 네. 해서 우리나라 그 교육연수원이 13개인가 있습니다. 예. 13개에서 논술교육, 독서교육, 훈민정 교육 세 가지를 한 25년간 이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대개 그 김 교수님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들으셨겠네요. 예,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우리 국어가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 그렇죠. 네. 예. 어떤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오늘은 그냥 국어 교육적으로만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이 국어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좋아지고 네.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나치게 이게 객관식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식이라는 우리가 거는 어, 찍기라고 하죠, 보통. 이제 시험을 볼 때 그 보기 예. 4개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진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찾고 그러면서 글도 쓰고. 네네. 그래서 뭐, 에세이가 사실 논술이거든요. 네네. 예, 논술도 쓰고 또 논술을 이런 매체 발표하면 칼럼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뭐 칼럼도 쓰고 아니면 뭐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읽고 토론하고 논술문 쓰고 이런 것들. 이런 네네네.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논술 시험 보는 애들만 공부를 하고. 네네네. 예,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 애들만 그 논술 보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네네네. 시험 준비하는 애들만 논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게 아하. 아니고 네. 초등학생부터 진짜 고등학교까지 그냥 누구나가 다 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 쓰는 건 필수라는 거죠. 선택이 네. 아니고. 예예예. 근데 지금 마치 선택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하. 이게 아. 참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논술 이런 것은 필수여야 된다. 이 초등교육에서부터. 그럼요, 예. 그리고 네.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아하. 아이들이 네. 뭐 우리 동네 뭐 환경 문제 해결하기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뭐 글도 쓰고 막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걸 안 해. 그리고 아. 또 교육 과정에도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네네. 대학교 그러면 들어갈 때는 수능 찍기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안 하고. 어려운 거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올라갈수록 그러게, 이게 찍기를 하는 거로군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처럼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킨다면 진짜 대단한 교육 강국이 될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국어 시험을 볼 때. 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저는 예를 들면은 아, 철수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다. 요게 답인 것 같아서 찍었는데 답이 그게 아니고 철수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은 것은
그게 자기 빵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다른 거 찍으면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 아주 그냥 그 웃음 풍자가 있는데요. 예, 뭐 심경림 선생이라든가 좀 유명한 문학가들이 네. 자신의 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객관식 풀었을 때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시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현상입니까, 이게? 아, 근데 지금 사실은 예. 그 시를 쓰시는 분이나 뭐 또 소설을 쓰시는 분이나 뭐 더러 이제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시를 썼다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그 설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시험상 풀어 본 경우가 있죠. 풀어 네네. 보시기도 하고 본인이 근데 틀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객관식의 비극이죠. 어,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자도 못 푸는 예, 실제 또 생각나는 게 저거네요. 그 님의 침묵. 이 님이 조국이다 아니면 절대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도 가르치고 보기에 이제 그게 나오면 그걸 정답으로 골라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저자가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저자는 뭐 A라고 생각했는데 독자들은 B, C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요게 정답이라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 독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것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 살려주는, 좀 더 그 키우는 그런 쪽으로 이 국어 교육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더 심한 게 또 그러면 객관식을 하더라도 다양한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특정 EBS 방송 교재에서 주로 낸다든가. 네. 이거는 진짜 그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잠깐만요. 어떻게, 예.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이게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아니, 방금 이제 물론 EBS 교재에서만 문제를 출제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책, 다양한 책을 보게끔 해야 된다. 근데 이럴 경우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요? 아니야, 우리 교육을 시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잘 생각하게 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려면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네. 부담이 된다, 안 된다. 그럼 부담이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험 볼 그럼 때 말이 안 너무 되죠.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아, 힘들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 교육 방식의 어떤 그런 거로 좀 돌리면 되고요. 중요한 네. 거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아, 예,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특정 교재에서만 내니까, 네네. 우리 다양한 독서를 못하게 막는 거죠. 네. 결국은. 네. 그럼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요즘 압축하면은 이거 객관식 하면 안 되고, 네. 뭐 글쓰기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국어 교육이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아예 객관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어, 예, 그래서 네. 물론 프랑스처럼 우리가 가자 꼭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뭐, 뭐 때에 따라서 객관식 시험도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네네. 그게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다양한 선택 시험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고 최소화시켜야 네.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 네. 예. 교과서, 사실은 이제 역사 교과서 한때 이제 국정화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역사 교과서 이런 거 검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정화 이런 거 다 이제 그 철회라 그럴까요? 철회군요, 철회. 이렇게 됐는데 국어 교과서도 좀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대단히 심각합니다. 물론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일단 국어사 쪽은, 제가 전공하는 국어사 쪽은 예,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냐면, 예, 예, 국어사라는 것은 국어의 역사죠. 네, 그러면
우리 조상들께서 어떤 식으로 말과 글을 써왔는지, 네. 이걸 생활사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생활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써온 말에 어떤 법칙이 들어있는가. 이게 문법사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생활사를 배우면서 문법사를 이렇게 배우게 하면 되는데, 네. 우리 교과서는 지금 고등학교 거미전 교과서가 10여 종 됩니다. 예. 근데 그 모든 교과서가 문법사 위주로 돼 있어요. 아, 의문체계가 어떻고, 뭐, 낱말, 짜임새가 어떻고, 이런 거. 이게 중요하지 네네. 않다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우리 조상들께서 세종당이 한글을 반포한 뒤로 어떻게, 왜 그, 백성들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여성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배웠는지, 네. 양반들은 왜 이류 문자로 취급했는지, 네네. 그래서 이 말과 글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예. 양반들의 언어 생활과 평민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달랐는지, 그래서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생활사 위주로 배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 가야 되는가, 이런 네. 식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문법사 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렵고 재미없고 아이들도 물론 이제 문법사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는 얘기,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하니까. 그죠? 예. 그것만 그것만 하는 게 하니까. 문제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이거는 그래서 되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 교과서 저자들 교과서는 직무유기야. 예. 예?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교과서 누구 저자들이 교과서 제대로 된 저자들이 국어사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교과서 근데 그런 저자들. 잘못된 그렇죠. 교과서들 만들어 놓고 그걸 배우게 하고 네. 아이들과 선생님들 고문하다시피 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교사의 자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음. 교과서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뭔가 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교과서 그렇군요. 그래서 국어 역사조차도 이 잘못 기술된 데가 또 꽤 있고요. 이를테면 네. 고종 임금이 1894년에 내각이 네. 지시를 해요. 네. 이제부터는 한글이 한자보다 더 중요한 주류문자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교과서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 어, 고종이 1894년부터 그때는 언문이라고 했죠. 언문. 이 네. 훈민정음을 공식 문자로 선언했다라고. 그러니까 1894년부터 한글이 그 국문, 네. 언문이 공식 예. 문자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 가보 100% 개혁 때 거짓말입니다. 어떤 뭐 이제 국문 칙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죠. 이거 100% 역사 왜곡입니다. 네. 이 훈민정음 언문은 1446년부터 공식 문자예요. 아, 나라 임금이 제도 네네. 차원에서 만들고 제도 차원에서 보급한 그런 공식 네네. 문자라고요. 예, 예, 예. 예. 다만 그러니까, 예. 수고하세요. 예. 자꾸 말씀을 끊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너무 예. 아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15세기에 만들 때부터 이것은 공식 문자인 거고, 예. 1894년 고종 때는 이 훈민정음 언문이 국문이 된 거고, 요 차이를 국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류 공식 문자인 거죠. 주류 그 1894년 이전에는 네. 한자가 주류 제1의 주류 공식 문자. 네네네. 한글 언문은 제2의 비주류 공식 문자. 네네. 요게 이제 고종 임금이 그걸 바꾸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예. 한글이 예, 주류 공식 뒤집어지는 거죠. 문자고, 예, 한자가 비주류다 이렇게. 네네. 뭐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선언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다, 선포를 했다. 근데 교과서 등의 이런 자료들에서는 마치 1894년부터 네네. 한글이 비로소 공식 예. 문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잘못된 거죠, 아주. 예. 근데 심지어는 뭐 그 훈민정음은 그 세종이 그 집현전 학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제했다. 뭐 이렇게 쓰고도 있다면서요? 아니,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한글 문화연대, 우리 세종국어문화 이런 데서 막 노력해가지고, 네. 교과서는 거의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독 창제로. 그럼 그게 최근이네요, 바뀐 게. 최근에 바뀐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후민정음은 세종이 이제 홀로 창제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된 거네요. 근데 일부는 아직 덜 바뀌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 예. 덜 바뀌었다. 아직 일부는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책들은 이제 이게 채택률이 좀 낮아지죠. 국어 사전에서도 뭐 이렇게 네. 다음 국어 사전 같은 데도 집현 학사대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좀 문제네요. 네, 요즘에 그럼 또 이런 저 네이버 다음 이런 것도 엄청 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예.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뭐 심지어 서울대학교 그 한국교육 교재에서는 네. 집현 학사들 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뀌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 한글 국어사 우리 국어 생활사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기술을 해야 이게 이제 왜곡이나 날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8, 19세기 때 그 실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약용 선생, 박지원, 박제가 이런 분들이 한글 사용을 거부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왜 거부했는지, 네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되었는지, 네네. 왜 그 지식을 그 침략 무기로 삼은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우리나라 지배층이 지식인들이 못 막았는지, 네. 왜 지식과 정을 나누라고 하는 세종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국어 시간에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1세기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이렇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전혀 네.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4차 산업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 이 말씀을 예, 예. 하셨는데, 인공지능, 그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 후보들 그 선거운동 하는 것도 보면요. 그 AI 윤석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진짜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인가? 예. 예, 진짜 윤석열. 윤석열이 아니고 AI 윤석열. 근데 예, 예. AI 윤석열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뭐 귀가 솔깃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작 당사자는 저런 얘기를 못할 것 같은,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을 AI 윤석열,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석열이 윤석열. 대신한다. 예, 예, 윤석열이 대신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인데 인간이 얘기를 해야지 왜 인공지능이 얘기를 하느냐? 그냥 그래서 인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 인공지능 시대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하. 이렇게 평소에 말을 쓰면 잘 못하시는데, 그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는 이제 말을 쓰면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개인의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어떤 네네. 한계를 극복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단점은 바로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가 그 인공지능으로 포장된 그런 것을 마치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네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예, 그런 마치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국어사 교육이 중요한 것이 해례본 훈민정 이런 거에 보면 진짜 그 음성 과학이거든요. 이게 15세기에 예,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훈민정음이 음성 과학, 문자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해례본에 나온 원리대로 인공지능 그 기계 언어를 만들면 이 기가 막힌 기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는 이 교육도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미 그 해례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례본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쉽게. 예,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해례본에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이때면 뭐 이 아래아라고 하죠. 하늘아. 네, 이거는 뭐 입술은 그 오보다 더 벌리고 아보다 덜 벌리는 그다음에 네, 혀는 가장 뒤로 당기는 그런 게 이게 음성 자질이라고 합니다. 네. 음성 그런 게 자질. 예,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해로본에. 네, 그러면 그거를 그 함수로 해서 그거를 거기다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걸 그대로 입력하면 그걸 똑같이 발음할 수 있는 기계 언어가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이런 이제 그 인공지능 언어에서 필요한 그런 원리 그런 것들이 헤르몬에 들어 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헤르몬에서 강조한 게 맥락입니다. 맥락. 예. 왜 기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선으로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맥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왜 그 기억이라는 말 그 글자에는 거기도 음양오행 철학이 또 담겨 있는데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간과 쓸개 뭐 땅의 가치 하늘 가치 이런 걸 다 들어 있는데 네. 왜 이런 가치가 들어 있는 이런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지 맥락 네네네. 15세 용어로 얘기하면 곡절 이런 건데 네. 지금 인공지능 언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최대 그 도달점이 네네.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아, 인공지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맥락을 고려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가능한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계의 네네. 최종 도달점인데 그런 이제 방법론이 헤르몬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그 큰 회사는 네. 뭐, 그 구글 같은 그 다국적 회사 이런 데서 막 그 말뭉치라는 걸 구축해요. 네. 말뭉치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글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죠? 그걸 대량 구축해서 그걸 뭐 소리 분석, 문자 분석을 하는데 네. 그 구글 같은 데서 그 이 우리 한국어 말뭉치, 이 네. 한글 연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시도를 해요. 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그 말뭉치 구축 초기 실무 팀장을 이제 했었는데요. 제 네네. 후배들이 구글에 뭐 스카우트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구글에서 만든 어떤 한글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 돈 내고 사와야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 그래서 이제 자산을 그 저쪽에 구글에 뺏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국립국어원이 이제 뭐 지금 그런 말뭉치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더 투자해야 되고 막 해야 네.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CES인가요? 뭐 이 박람회 같은 거 했는데 거기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 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그 방문자들이 뭘 물어보면은 그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맥락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죠. 예. 어. 맥락을 이해하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목표점, 도달점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국어 교육도 그거에 발맞춰 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 지금의 그런 나아가야 할 그런 지혜가 네. 15세기 세종대왕이 훈민지 해를 마련해 놨는데 네네네네. 그걸 왜 국어교에서 안 가르치냐는 얘기입니다. 또.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분 정도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제가 그런 맥락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한글 교양 뭐 이렇게 한글 네. 혁명 그런 책에 이제 썼는데요. 예. 이 훈민지 해례본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다 이해를 하죠. 예. 아니 제가 여쭤본 건 뭐냐 면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해례본에 어떤 인공지능이 가고자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담겨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해례본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어떤 자산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김수롱 교수님 말고 또 누가 있냐 이거죠. 글쎄 이 한국어 정보학회라고 있는데 거기 네. 또 한국어 인공지능학회 이런 것도 조직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또 대략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해례본 공부를 또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이제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인제 양쪽이 좀 이렇게 융합해야겠군요. 그래서 융합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 훈민정 교육은 네네네. 이런 국어교육과 국문과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하. 예, 진짜 다양한 과에서 융합 연구로 해야 네네. 되는 겁니다. 물론 국문과나 국어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네네네. 밖에 이제 융합 그래서 훈민정 대학원 대학교 이런 걸 세워서 다양한 네. 전문가들이 진짜 이 분야에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네.
자,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국어 교육의 문제, 예, 단적으로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딱 좀 짚어주시면요. 예, 그래서 국어교육에서 이런 이 듣기 말하기 객, 읽기 쓰기 예, 그런 객관식 말고, 예, 그 통합적인 국어교육, 네. 특히 그리고 이제 토론 교과서, 논술교육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교과서를 확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 지금 교과서가 아주 그 반생활적인 네, 문법 중심의 어떤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생활의 지혜로 연결될 수 있는 네, 네, 네.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걸 그 길게 말씀 말씀드렸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다 지금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끝으로, 번째는 네,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네, 맞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네, 지혜가 예, 후민자 해로본에 들어있다. 네. 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이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좀 잘 새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 예, 이게 말 그대로 정상화. 이 정상화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음. 정말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야, 좋은 고맙습니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문해력 문제. 예. 예. 문해력에 문제가 있나요?